네, 여러분, 그럼 2부에서는 우리 이제 논증 비판하기와 관련된 우리 이제 연습 문제 풀이를 계속해서 to be continued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다음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읽어보시면 결국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술을 뭐 썩 좋아하지 않는, 즐기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60%나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논증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거예요. 예, 그러면 1번을 보시면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여기 금주라고 관련됐기 때문에 이슬람권 국가들은 술을 마시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지 관계를 약화시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표본이 편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화될 수밖에 없죠. 2번, 거짓 응답률, 당연히 전제의 신뢰성을 약화시키죠. 그렇죠. 거짓 응답은 전제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3번은 연령대도 남녀 비율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표본의 어떤 다양성이 이게 편향되지 않았다는 거죠. 증가하니까 논증은 당연히 강화되죠. 그리고 4번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논증이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근데 5번으로 가보면 A시와 멀리 떨어진 B시 관련이 없죠.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A시의 성인들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5번은 무관합니다. 그래서 평가로 이것은 이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게 10번인데 이 논증 구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논증 구조도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앞에서 살펴봤던 결론과 전제 찾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논증 구조도도 우리가 그려봤죠.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도 하셨을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쭉 살펴보시면 이것을 논증 구조도를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1번을 보면 주어진 논증에 A와 H가 주전제고 I가 주결론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걸 보시면은 A 또는 B, not A, 그러므로 B 해서 선언지 제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5번이에요. 주논증은 타당한 논증이다. 그렇죠? 타당한 연역 논증이에요. 선언지 제거법이니까. 그런데 이걸 비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거짓일 수 있는 개연성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 여러분 귀남 논증의 이 귀남 논증의 그 지지 관계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연역 논증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논증 구조도를 아주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11번으로 가볼까요? 여기 11번 보면 우리 이거 많이 했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게 그 양도논법인데 이게 지금 이제 복합 구성적 양도논법이에요. A면 B, C면 D, A 또는 C, 그러므로 B 또는 D예요. 4번 논증 형식이 부당함을 밝힌다? 아닙니다. 이건 타당한 연역 논증으로 복합 구성적 양도논법입니다. 12번으로 가보죠. 이런 다음에 주어진 논증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미국의 임신율하고 미국의 10대 임신율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잘된 비판이죠.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여기서 A이면 B다 그랬잖아요. 부자인 사람은 다 행복하다 그랬는데 부자이지만 A이지만 not B인 경우 있죠. 행복하지 않은 사람. 우리 아저씨는 부자였지만 우울증 환자였다. 이런 거. 예.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반론 구성, 반례 제시까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번으로 가보시면 마찬가지죠, 여러분. A면 B, C면 B, A 또는 C, 그러므로 B 그랬어요. 이게 지금 결론이 정언 문장이기 때문에 단순, 그 다음에 그 정권 긍정식이니까 구성적 양도논법이에요. 비판 맞죠, 이게. 여기 지금 A 또는 C인데, 어리석은 일을 보고, 웃거나 울거나 둘 중 하나라고 그랬는데, 웃지도 않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예, 여기 무감각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잘된 비판입니다. 4번은,
이걸 우리가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다수에 기대서 이 주장을 갖다가 이제 그 주장의 참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아주 특정한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대중에 호소하는 것은 오류다라는 겁니다. 5번은요. 여기 지금 논증을 보면 A 또는 B잖아요. 벤츠를 타고 다니거나 호텔에서 식사를 해요. 반론 구성하면 어떻습니까? not A 그리고 not B죠. 그래서 비판을 해보니까 국산차를 타고 다니거나가 아니라 다니고 집밥을 애워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뭐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인과 혼동의 오류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오류에 대해서 관련성의 오류하고 충분성의 오류를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연습 문제는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그동안 여러분한테 이제 과제를 내드렸던 일단 그 2차 퀴즈부터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뭐 귀납 논증 연습 문제 나머지도 숙제를 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제와 결론 찾기, 논증 분석, 그 연습 문제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것을 오늘 전부 이 정답을 좀 확인하는 시간, 약간의 설명과 함께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퀴즈를 여러분이 보시면 1번을 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여기 이 다음 내용이 모두 참이라고 했을 때 타당하게 도출되는 결론이 뭐냐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주 정확하게 기호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기호화를 했는데요. 가를 1이라고 해보죠. 1번은 A이면 B로, 2번은 C이면 D, 3번은 A 또는 E, 4번은 not B이면 not D, 5번은 not B 이런 식으로 저는 기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를 기호화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문항을 1번은 A, 2번은 not E, 3번은 D, 4번은 not C, 5번은 F이면 A 해가지고 여기 F가 새로 등장을 했죠. 투표 당일 비가 오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들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이 진술들이 참이라면 반드시 그 참이 되는 결론이 도출되는 게 무엇이냐 한번 여기서부터 문제를 수학 문제 풀듯이 해보면 6번은 어떻게 되냐면요. not A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1번하고 5번 후권 부정식이죠. A면 B, not B, 그러므로 not A가 나오죠. 자, 이거 여기 오지선다에서는 A가 나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게 7번으로 가보면 3번하고 6번을 선언지 제거법으로 봐요. A 또는 E, 그 다음에 6번은 not A, 그러니까 E. E가 있나요? 없네요. not E가 있기 때문에 아니죠. 그 다음에 8번으로는 4번, 5번이 정권 긍정식으로 4번은 not B이면 not D죠. 그러니까 not B. 그 다음에 not D. not D가 있나요? 없네요. D가 있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면 not C가 있어요. 이건 2번하고 8번 후권 부정식입니다. C이면 D, 8번은 not D잖아요. 그러니까 not C. 있네요. 4번.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풀었고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좋은 유형이고 반드시 시험에 이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풀어보시고 일단 아주 정확하게 이 기호화를 잘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정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2번은 이제 너무 쉽죠. 이게 논증 비판학인데 지금 여기 얘가 뭡니까? not A 또는 B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반론을 구성하죠? A 그리고 not B잖아요. 정답은 2번 을입니다. 아주 쉬워요. 3번은 정답이 5번이에요. 이거 연연 논증이죠? 선언지 제거법이에요. 1번은 비둘기집 원리입니다. 귀납 논증이고 2번은 통계적 일반화 논증이고 3번은 통계적 3단 논법이고 4번은 뭐 유비 논증이죠. 4번으로 가보죠. 자, 이거는 여러분 통계적 3단 논법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통계적 3단 논법은 어느 때 논증이 강화되느냐 그러면 비율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증거집합의 구체성이
구체적일수록 더 강하죠. 여기 보면은 여러분 90%, 60%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있고 여성 정치인, 초선 이상의 여성 정치인. 어떤 것이 더 구체적이냐는 겁니다. 중거집합이. 당연히 지금 리을에 있는 초선 이상의 여성 정치인이 저기 기억의 정치인들 이런 중거집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니까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2번 병이죠. 리을보다는 니은이 더 약하다라는 겁니다. 5번으로 가보죠. 다음 중 오류를 범하지 않은 논증은 뭐냐? 가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A이면 B, B 그러므로 A. 후권 긍정의 오류입니다, 이거는. 나로 가보시면요. A이면 B 또는 C. not C. 그러므로 not A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류입니다. 왜 오류가 되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전제를 not B 그리고 not C가 나와야 돼요. 근데 not C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not B 그리고 not C니까 그 연원지 단순화로 해서 not C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당연한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왜 이게 연원지 단순화로 이렇게 not C로 들어오면 안 되느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왜 그 연원지 단순한데 not B가 아니고 not C가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결론에 가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제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연원지 단순화로 not C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그러면 왜 not B는 나오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요구했을 때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당한 연연 논증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부당한 연연 논증이니까 이제 귀납 논증인 거죠. 자, 다로 가보면요. A 또는 B이면 C, not C. 그러므로 not A 그리고 not B잖아요. 근데 여기에 not A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론에서. 이것이 바로 연원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전제에서는 그 연원지 단순화가 어떤 not C가 나오고 왜 not B가 나오지 않는지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결론에 와서는 not A만 나와도 되고 not A 그리고 not B가 나와도 되고 not B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제들이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타당한 연연 논증이고 라로 가면은요. A 또는 B, A 그러므로 B 그러므로 not B라고 했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 선언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배타적 선언이 있고 포괄적 선언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뭡니까? 배타적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언지를 긍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오류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다하고 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일단 그 2차 퀴즈를 풀었으니까 우리가 2장 4절에 보면 그 8번 그렇죠. 이제 8번부터 8번, 9번, 10번, 11번의 문제를 제가 여러분한테 또 그 과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81쪽의 8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 보면은 다음 중에서 김 박사의 논증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여기 김 박사가 A 피부염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이 여성의 임신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해냈어요. 그러니까 C는 이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인과 논증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밑에 보니까 동물 실험을 했네요. 예, 동물 실험은 무슨 논증입니까, 여러분? 유비 논증이라고 했죠. 인간과 어떤 비인간 동물의 어떤 생리적인 유사성을 근거로 또 다른 성질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그럼 이 논증을 강화하는 것은 뭐겠냐 그랬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비 논증하고 인과 논증을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1번하고 2번은 어떠냐 그러면 이게 피부염에 걸리고 뭐 피부염이 발생 이거는 여러분 그 전부 무관한 것들입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감염률 얘기하는 게 아니죠. 3번을 보면은요. 인간 임신 과정과 쥐 임신 과정에 중요한 생리적 차이점이 있대요. 유비 논증에서 비유사성이 강화되면 논증은 약화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다는 것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건 강화가 아니라 약화시키는 요소가 되겠고, 4번은 보니까 인간과 유사한 유인원 100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군과 돼지군 사이에 임신 성공률이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또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예. 5번.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질성 강화라고 하죠. 이 호르몬 주입 여부, 이게 관련 성질이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정보들이 편향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질성 강화이기 때문에 바로 이 8번에서는 5번이 이 논증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9번 가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통계 3단 논증, 그러니까 2차 퀴즈에서 통계 3단 논증으로 4번을 살펴봤잖아요. 여기 9번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귀납적 일반화의 통계적 일반화 논증인데, 당연히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뭐 표본의 편향 여부,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표본의 다양성이 표본의 크기보다 더 우선해요. 그랬더니 보니까 2번이 되겠네요. 나, 가, 다가 되는 거죠. 뭐 다 무작위고 여기 1000명, 500명. 예. 그다음에 약이라는 결론에도 약이 다 있죠. 그다음에 1000명은 가하고 나가 1000명이고 다는 500명이니까 이 표본의 크기가 작습니다. 예. 그랬는데 여기 지금 표본의 편향성, 예, A 지역의 남성 유권자냐 아니면 A 지역 유권자냐, 예,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어떤 성별 구별에 근거한 이러한 어떤 표본은 이미 편향된 표본이기 때문에 나가 제일 이제 결론을 강하게 결론의 참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나가 다 이렇게 순서가 되겠고 정답은 2번이고요. 10번은요. 남녀 취업률이 인적 자본 설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약화시키는 인적 자본 가설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기업은요. 지금 여기에는 취업률이잖아요. 남녀 취업률의 차이인데 여긴 지금 취업 준비생, 취준생 얘기가 취준생의 수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니은을 보니까 웬걸이요? 여성 신입사원의 생산성이 남성 신입사원의 생산성보다 더 높았대요. 인적 자본 가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약화시키는 거죠. 니은이고 디귿도 보니까 별 차이가 없네요. 남녀 취업률이 사실상 차이가 없더라.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인적 자본 가설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지금 다음 논증하고 유사한 방식의 논증이 뭐냐? 이 논증 여러분 읽어보시면 결국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고, 이것과 동일한 논증은 저 5번에 보면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은 소의 90%는 구제역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 집 소는 구제역 예방주사를 맞았죠. 그러므로 우리 집 소는 구제역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통계적 3단 논법의 기본 형식을 살펴보시면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1번은요. 정헌 3단 논법이고요. 2번은 제가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만 이거 기저율의 오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못 보시면 통계적 3단 논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오류를 공부하면서 기저율의 오류하고 통계 3단 논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7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제가 할 것이고, 이것은 기저율의 오류다라고 써놓으시고요. 3번은 결국 일반화 논증이고 통계적 일반화 아니겠습니까? 4번 군대와 학교. 이건 뭐 유비 논증인데 여러분 학교가 군대하고 유사성이 클까요? 비유사성이 더 클까요? 이걸 그릇된 유비의 오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하고 학교는 다른 점이 명백하게 다른 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릇된 유비의 오류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137쪽부터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숙제를 좀 내드렸는데 147쪽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했었죠. 2번에 보면은 다음 논증에서 숨은 전제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뭐 아주 쉬워요. 진시황은 인간이다. 따라서 이 결론이죠. 그는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까 전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숨은 전제죠. 2번 강남에 사는 걸 보니 은희는 부자임에 틀림없다. 전제는 뭘까요? 강남에 사는 사람은 모두 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숨은 전제를 구성하신다면 그것은 자비의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가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 숨은 전제를 갖다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자비의 원리, 호혜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 논증을 가급적이면 강한 논증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전제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남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 부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논증에 대한 윤리적인 태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3번은 뭐냐 그러면 대마 소지자는 약물 소지죄로 법의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제. 그래서 결론이 이제 그는 약물 소지죄로 법의 처벌을 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이 결론이죠. 3번 숨은 결론이에요. 이제는 1번을 보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강조의 강조의 조건 명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팀이 16강에 진출하지 못하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이러는 거. 강조의 조건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한국팀은 16강에 진출할 것이다. A면 B다, not B다. 그러므로 not A다라는 거죠. 2번은요. 그러므로 태아감별법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아주 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그것은 가부장제적인 어떤 영향이 큽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버지도 없는 그런 아이를 낳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가부장제적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혼모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부장제와의 관계에서.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한번 가보죠. 4번은 생략된 전제가 뭐냐? 5번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생물종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다면 가장 심각한 생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전제지수어가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5번이 생략된 전제이고, 그리고 이제 5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여러분. 전제가 기역, 디귿, 리을이고요. 이것이 결합해서 니은이라고 하는 결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이건 대단히 인간 중심주의적인 이제 도덕관입니다. 일종의 칸트주의죠. 종차별주의고요. 그 다음에 6번은 4번이에요. 여러분, 이건 쉬우니까. 여기 결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전제죠. 결론도 생략되어 있는데 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A면 B다, not B다. 그러므로 not A다. 131쪽에 예 14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면 7번은 여러분 4번이에요. 읽어보시면요. 부속결론 혹은 주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추가해야 될 숨은 전제. 그렇죠. 그 다음에 8번은 1번이고요. 8번은 1번입니다. 그리고 9번은 정하고 했었고, 그 다음에 10번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하면 기역이 니은을 지지하고 니은하고 디귿이 결합해서 리을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역이 니은을 지지하는 거 부속논증. 이 니은은 부속논증의 결론이면서 주논증의 주전제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보시면 5번입니다.
타당한 논증을 만들기 위해서 추가되어야 할 전제는 5번이고 13번은 2번이에요. 이거 여러분이 뭐 A이면 B, B이면 C, 그러므로 A이면 C고, 그래서 A이고 그러므로 C이고, C이면 D이고 그러므로 D,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기호화해서 풀어보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문제는 괜히 길게 나오지만 기호로 단순화해서 보시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연쇄 논증이고, 아주 쉽게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4번은요, 여러분 14번은 4번인데, 리을하고 미음이 여기에서 이제 전제다. 리을, 미음이 비읍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다 군더더기라고 그랬죠? 어떤 정의라든가 아니면 부연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글에 그 전제와 주장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번으로 가보시면 16번은 5번이에요. 니은은 그 주 논증의 결론이다. 여기서도 기역이 니은하고 디귿이 결합해서 리을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18번. 1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니은하고 디귿은 여러분 니은하고 디귿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기역이 결론이고 니은하고 디귿은 여기에서 그냥 그 어법에 맞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의 단순 정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우리에게 논증의 필수 요소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에 니은 디귿은 빼고 리을하고 미음이 전제이고 결론이 기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에 보면 니은과 디귿은 글쓴이가 생각하는 어법에 맞는 문장의 의미, 즉 정의죠, definition이죠. 이런 거는 필수 요소가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19번을 한번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털수의 분석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그랬는데, 정부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 금연정책을 강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럽니다. 이것이 사실 주결론이에요. 그리고 주결론인데 그 주전제는 뭐냐? 니은하고 미음이 주전제입니다. 여기 지금 흡연이 흡연자에게 이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금연정책 실시해야 될 이유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디귿하고 리을이 각각 합류논증이라고 그러는데 각각 니은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미음은요 비읍하고 시읒이 각각 미음을 지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흡연자의 간접분변과 관련된 문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심장질환 원인, 또 불쾌감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두 개의 부속 논증이 있어요. 디귿, 리을이 각각 니은을 지지하는 합류 논증이고, 비읍하고 시읒이 각각 미음을 지지하는 합류 논증이고, 니은하고 미음이 결합해서 이게 주전제이자 부속 결론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역이라는 주결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죠. 2번, 3번을 보시면 결국 디귿하고 리을이 기역을 직접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역을 지지하는 건 니은하고 미음이죠. 여기서는 디귿하고 리을은 니은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글의 주전제는 뭐냐? 니은하고 미음이라 그랬죠. 니은, 리을, 미음, 시옷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여러분. 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리고 24쪽에 2번, 3번이 있는데요. 여러분 24쪽에 2번, 3번. 2번은 3번, 그리고 3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보시면 최종 결론, 그 다음에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33쪽에 7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정답 2번입니다. 이거 타당한 연역 추론이고요. 1번은 일반화 논증이고, 3번은 통계적 3단 논법, 4번은 인과 논증이고, 5번은 유비 논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려도 이해하실 수 있을 단계에 오셨으니까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